안녕하십니까.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실리콘2가 한 번에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뭐 뚜렷하게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실리콘2를 가져가실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2가 지금 최소한 왜 안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는 저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좀 포커스는 실리콘2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이유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정도는 꼭 좀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시장을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때요? 좀 많이 죽었죠? 자, 이게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의미부터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코스피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약 1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100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왜 이 10조라는 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양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 어떤 종목들도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2,000개 종목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조라는 게 사실 어떤 한 이슈적인 부분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쪽, 이 가장 큰 이슈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쪽 이슈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로봇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거의 지금 모든 수급들이 동일한 섹터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2처럼 이렇게 화장품 쪽으로는 뚜렷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순환매 시장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금 실리콘2 같은 이런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화장품 쪽으로는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실리콘2를 계속해서 또 가져가도 되는 이유는 뭐냐? 저는 감히 정말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급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실리콘2는 꾸준하게 우상향에 지금 계속 돈을 벌어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실리콘2는요, 중국에서 딱히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실리콘2 지금까지의 어떤 매출 비중이 유럽과 미국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모릅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리콘2는 충분히 우상향의 흐름 계속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53,4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 다음에 머리 위로는 56,000원 구간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리콘2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처럼 눌렸을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우리는 시원한 급등의 흐름을 미리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자,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제가 53,000원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때요? 정말 53,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정말 시원하게 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갔다가 눌려버리겠죠. 그게 바로 주식이 항상 파동으로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도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실리콘2가 정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나요? 그렇진 않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지금 계속 파동 그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는 그 눌림에서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또 비중을 채우고,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실리콘2처럼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은 그냥 비중 조절을 통해서 계속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실리콘2가 60분봉 상으로 가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그런 가격대는 어디냐?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 61,000원 구간이요. 여기가 지금 한 번에 급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꺼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 실리콘2가 정말로 다행인 부분은 가장 두꺼운 매물대 위에 계속 지금 주가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악은요, 매물대 아래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중요한 매물대 기준.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2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매물대 안에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6만 1,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실리콘2는 계속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2에 필요한 거는 화장품 쪽으로 들어오는 순환매 섹터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떤 실리콘2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저는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먼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비중을 줄이자라는 신호를 좀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2라고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리콘2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어떤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 그럼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실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2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실리콘2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저는 이처럼 이렇게 바닥 구간에 두꺼운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도 22년도와 23년도에 대량의 거래량이 분명히 터졌었고 그리고 뒤에는 아직 거래량이 빠져나오진 않았고 그렇다라는 건 바닥에서 지금 매물을 싹 쓸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싹 쓸었으면 그만큼의 가격이 올랐을 때 뭔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2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종목을 항상 선정을 하실 때는 실적을 또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고르실 때, 그리고 밑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실리콘2처럼 좀 좋은 종목 많이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